네, 세계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번 시간도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환율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던 이제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 날 소폭의 상승을 이뤄내긴 했는데, 사실 뭐 미미했거든요. 전체적인 환율 전망 이번 주에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 날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4원 오른 1,008원.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도 1,008원에서 1,012원 사이에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달러가 계속해서 원화 강세의 기조가 당분간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의 어떤 외환 당국의 어떤 개입성 발언이라든가 어떤 금리적인 변화, 금리 관련된 발언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한번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증시 휴장이었는데 그 밖에도 뭐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단하게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가장 수혜를 보는 그런 국가는 아무래도 일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이 니케이 225 지수가 0.58% 오른 15,4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토픽스 지수도 0.52% 뛴 1285.24로 거래를 마감하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7,000을 돌파했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이 6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증가해서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증시도 동반 성장을 보인 그런 하루였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전날까지 4일 연속 상승한 부담에 따라서 숨고르기 장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상해 지수는 0.19%, 선전 지수는 0.03%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비록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지표로 확인은 되고 있지만 증시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추가적인 부양책과 지표가 아쉬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 증시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중국 정부 내에서 어떤 추가적인 미니 부양책을 또다시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유럽 증시는 최근의 상승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정 장세를 나타냈는데요.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전일과 거의 변함없는 6,86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독일의 덱스 30 지수도 0.2% 하락한 19,000에 마감을 하였고요. 프랑스의 CAC 지수도 0.47% 떨어진 4,468을 기록하였습니다. ECB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를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게 추가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뜻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문을 닫은 상황이라서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번 주에 있을 그런 기업 실적 발표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알코아를 비롯해서 웰스파고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미 증시의 상승 여부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제는 펀더멘탈에 다시 한번 주목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금요일에 이제 일본 증시가 상당히 호재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 증시 가운데서 좀 특징적인 업종을 나타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네,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중국의 소비력인데요. 중국의 소비력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 전체에 소비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건강과 미용 산업이 아시아 시장 전역에서 다시 한번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과 같이 메이드 인 재팬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그 중산층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자신의 안전과 제품 품질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품질 경쟁력이 높은 일본의 샴푸라든가 미용, 위생 제품, 일회용 제품 등의 그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겐코는 온라인 헬스케어 판매 회사인데요. 말레이시아와 대만의 건강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면서 작년부터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티모를 통해서 제품 판매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홍콩 시장에서도 사업을 시작해서 600가지 넘는 그런 유명 아이템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일본에서 배송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서 아시아 시장의 그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의 제품들이 다른 그 현지의 로컬 회사들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한 20-30%가 비싸더라도 잘 팔리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중산층들의 그 소비의 방향은 품질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정 업종으로 일본 내에서 있는 헬스케어 그리고 미용과 관련된 산업 쪽을 좀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팔리면 주가도 잘 가나요? 주가의 흐름도 최근에 계속해서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그 엔화가 약세가 보였을 때 계속해서 주가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 엔화 약세의 움직임이 그렇게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그 실적도 계속해서 받쳐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특징적인 종목 살펴볼까요? 어느 국가의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네. 전 세계 증시를 통해서 보면 홍콩 증시의 그 카지노 회사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달에 그 마카오의 게임 업체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그러나 7월 둘째 주에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3분기부터는 긍정적인 촉매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여지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갤럭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주가가 돋보였었는데요. 약 3% 가까이 상승을 해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시즌이 다가오면서 일간 회전율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카지노 업체들은 일반 카지노와 VIP 수익이 모두 회복될 것이라고 JP모건 보고서에서 전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HSBC도 최근 리서치를 인용하면서 카지노 주식들의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됐고 VIP 수익 부문이 특히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갤럭시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제시하고 목표가를 대신에 79 홍콩달러에서 72 홍콩달러로 약간 소폭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그날 하루 굉장히 강세를 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직접 투자할 어떤 관심 종목들, 해외 직접 투자할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그 중국의 소비 관련된 회사가 좋아 보이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이름은 그 강사부 홀딩스라는 회사인데요. 홍콩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코드 번호는 0322를 쓰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강사부 홀딩스는 1991년 대만에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중국 내에서 라면 생산 및 판매 1위 회사입니다. 본사는 텐진에 위치해 있고 강사부라는 브랜드로 라면과 음료, 제과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시면 우리나라의 농심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또한 음료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롯데칠성의 그런 사업 부문을 같이 영위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스낵 부문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중국의 왕왕식품과 함께 중국의 그 대표적인 그런 식품 회사로 알려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주가 흐름하고요. 또 기관들은 또 어느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보면 그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음식료 업체다 보니까 경기의 사이클을 많이 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약 1.14% 오른 22.15 홍콩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회사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의 가장 큰 메가 트렌드 중 하나인 도시화 때문에 많이 그 주목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높은 경제 성장과 함께 그 라면 시장과 차 음료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아직까지 도시화율은 54%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2020년 경에는 도시화율이 약 60%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정도가 되면 그 도시에 사는 인구가 약 6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내수주 시장이 크게 라면 시장과 음료 시장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시장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중국의 그 강사부 라면이 평균 가격이 매우 낮은 1.2위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좋은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 생활하면 바쁘다는 것을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바쁜 도시 생활 때문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의 성격인 그런 라면과 또는 음료가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1990년대 초반에 농심의 주가가 그 당시에 약 10,000원 정도 언저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주가 수준을 비하면 굉장히 지금 현재 중국의 이러한 업체들을 한번 사시는 것도 굉장히 그 미래의 장기적인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앞서서 라면이 1.2위안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돈으로 보니까 200원이 채 안 되는데 맞나요? 네, 그 정도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유학을 했던 최근 유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유학생들도 굉장히 이 라면을 즐겨서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기관 보유 투자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 회사의 대주주는 팅신이라고 하는 대만의 그 회사인데요. 약 33%의 그 비중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난 7월 2일 날 블랙락 자산운용에서 약 114만 주의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약 0.78%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장기적으로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중국의 그 내수와 관련된 그런 주식들을 눈여겨보자라는 그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한 개의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는 22달러 15센트의 홍콩 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목표가를 약 25 홍콩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고점인 26 홍콩 달러에 근접하는 그런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주식을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약 2,000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주식입니다. 따라서 22 홍콩 달러를 2,000주 정도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 약 179 홍콩 달러가 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그 내수 관련된 그 주식의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시는 투자자라면 한번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투자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간략하게 홍콩 쪽의 수수료 체계도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홍콩은 기본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홍콩 정부가 그 부과를 하고 있는 그 스탬프 듀티라는 그런 수수료가 있습니다. 약 0.1% 정도 드는 수수료가 있고요. 이외에도 의무 부담금이 0.003%가 드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피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거래세 같은 그런 수수료가 있는데요. 약 0.005%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수료를 합계를 해보면 약 0.45% 정도 언저리에 증권사들이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홍콩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각 종목별로 그 주식수 거래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서 거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농심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네. 이 라면 업체 강사부 홀딩스 살펴봤습니다. 해외 직투였습니다.